자, 다음은 기본 응력 부분입니다. 기본 응력. 구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응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건축물에서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이 어떻게 응력이 역할을 하고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응력에는 먼저 일단 인장력이 있습니다. 인장력. 인장 반대되는 게 이제 압축이죠. 이제 요 다음에 나올 건데, 인장력은 이걸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줄다리기 아시잖아요,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하시면은 그 줄이 이렇게 계속 인장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늘어지려고 하는 힘. 그게 인장력이죠. 이게 건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건축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각종 하중이 발생이 되죠. 하중이 발생이 되면 이 부재에는 응력이 발생이 하는데, 하중이 생기면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휨 응력이 발생이 됩니다. 휨. 뒤에 나오지만 이 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가 하나 있어요. 보가 하나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정하중, 활하중에 의해서 상부에서 저희는 중력을 받고 있는 지구에 살잖아요. 예, 중력에 의해서 상부에서 하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보에 하중이 발생이 되면 보가 이렇게 휘죠. 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 휩니다. 이 정도 휘면은 여기에는 압축, 여기에는 인장이 발생이 되죠. 이 인장. 이 분필을 이렇게 위에서 꾹 누르면 밑에는 늘어지려고 해요. 위에는 막 이렇게 압축이 와요. 이 늘어지려고 하는 그게 인장입니다. 건축에서는 이 인장을 막으려고 인장의 저항성이 좋은 철근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내구성이 좋고 가장 이제 선호하는 구조 방식이고 재료 중에 하나인 게 이런 이유입니다. 압축력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둘이 콜라보를 해서 둘이 결합을 해서 복합 재료로 사용을 하면 압축력도 견디고 인장력도 견디고 압축력도 견디고 인장력도 견디는, 그게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선호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건축 구조물에는 이런 인장력이 발휘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철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인장력을 대응을 한다. 네, 이런 인장력이 있다.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압축력은 인장력의 반대죠. 예, 압축을 하려고 하는 힘. 서로 이렇게 밀려고 하는 힘. 예. 좀 전에 그림에서도 위쪽 부분에, 슬라브 위쪽 부분에 발생되는 게 압축력이고, 기본적으로 압축력이 가장 많이 건축물에서 생기는 응력이라고 보셔야 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직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오는 수평력, 지진 또는 바람, 이런 수평력에 대해서도 받는데, 가장 큰 가장 많은 응력을 받는 게 이제 압축력이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땅으로 누르고 있죠. 땅으로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생활하는 어떤 건물에서도 보면 기둥, 벽,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압축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압축력을 받는 게 가장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력은 이런 압축력이 압축이 있다. 압축력이 있다. 다음은 전단력입니다. 전단력. 전단력은 어떤 재료가 이렇게 끊기려고 하는 힘이에요. 어떤 재료적으로 이제 끊으려고 하는 힘.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가 이렇게 있으면 단순보가 있죠. 예, 단순보가 있으면 여기에 하중이 있어요. 하중들이 다 이렇게 합으로 향하게 돼 있죠. 다 이런 하중들이 합으로 향하면 여기에 휘응력도 발생을 하지만 전단력도 발생이 됩니다. 이 전단력은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 전단 구간에 이거를 자꾸 그 끊으려고 하는 이 보가 있잖아요. 예. 이 보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버티고 있죠. 자, 이런 기둥은 힘이 일단은 버티기 때문에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위 하중들은 슬라브에서는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하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하고 이렇게 이제 끊기려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힘이 전단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힘 응력입니다. 네. 최대 인장에서 최대 압축까지 직선으로 응력이 변화되는 상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힘은 이제 인장과 압축이 합성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힘 응력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자, 이런 단순한 구조체가 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기둥이죠, 기둥.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게 보입니다, 보. 네. 노란색은 보.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슬라브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이런 하중들이 작용을 했을 때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랑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려고 하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수평력이 왔다. 그러면 얘도 자꾸 이렇게 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휘려고 함에 있어서 당연히 휘는 안쪽에는 압축이 걸릴 거고요. 휘는 바깥쪽에는 인장이 걸릴 겁니다. 예. 슬라브 보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에는 압축, 아래쪽에는 인장. 이런 식으로 응력은 단순하게 딱 압축력만 또는 인장력만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에는 그게 수반이 다 합쳐져서 힘 응력으로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압축과 인장이 합쳐져서 또 응력의 방향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쪽이 인장, 어쩔 때는 이쪽이 인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게 이제 힘 응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 응력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번 총론 시간에 예제 문제 한 문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각 구조 시스템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멘트 골조 방식 수직 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 방식. 맞죠? 모멘트 골조 방식. 이게 일체식 구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체에서
호, 기둥. 이 부분을 강접합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이제 일체식 라멘조식이잖아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수직력과 수평력, 횡력 이런 거를 이제 라멘 골조로 구성하는 방식이 모멘트 골조 방식이다. 2번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 횡력에 대한 저항력 증가를 위하여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네, 이건 연성 골조 방식이죠. 이런 횡력 때문에 이게 일체식일 때는 이게 더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접합부에 대해서 어떤 그 연성을 증가시키는 게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이죠. 다음 3번 이중 골조 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전단벽이 연성 모멘트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 이건 전단벽식이죠. 예. 전단벽이 이제 그 일정 이상의 어떤 그 비율을 가지고 골조를 구성하는 방식은 이제 전단벽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건물 골조 방식.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 방식.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건물 골조 방식 별로 사용을 많이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게 익숙치 않은 용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하수직 하중에 대해서 어떤 그 골조가 부담을 하는 수직 하중 부담하는 골조가 있고 또 지진 하중에 대해서 또 전담하는 어떤 부재가 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 골조 방식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전단벽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골조 방식으로는 내용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총론 부분에 대한 예제 한 문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 총론을 통해서 앞으로 건축 구조 과목이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1장 총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